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327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기둥에서 편심하중을 받는 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주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높이가 비교적 낮은 기둥을 우리가 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의 축선에서 거리 A만큼 편심되어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편심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편심하중이 중심선에서 A만큼 떨어진 곳에서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우리 책의 327페이지 그림 10-1의 편심하중을 받는 단주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 자, A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단주에 자, 중심에서 A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P라는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자, P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자, 중심에서 자,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거리 제 끝단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E1이라고 하고 중심에서 왼쪽 끝단까지의 거리를 E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A만큼 중심에서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P라는 자, 집중하중이 작용하면 자, 우리가 E2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부에서는 자, 압축하중이 이렇게 작아지는 압축 응력이 이렇게 작게 작용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편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 압축 응력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이러한 단주에 대해서 자, 우리가 내부에 발생되는 압축 응력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BC와 같이 자, 중앙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균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균일 압축응력 시그마 1과 그 다음에 우리가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모먼트 자, 힘과 거리를 곱한 이 모먼트 값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 이쪽 부분은 압축응력과 이쪽에는 인장응력이 발생될 텐데 자, 이러한 두 부류의 응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편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중앙에서 우리가 하중이 작용할 때 이러한 하중에 의한 압축응력 시그마 1 균일하게 작용하는 압축응력 시그마 1과 자, 모먼트에 의해서 작용하는 우리가 내부의 응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먼트에 의해서 우리가 자, 힘 곱하기 거리에서 이렇게 모먼트가 발생되는데 자, 구피 모먼트 M은 자, 하중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모먼트 발생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압축 응력이 발생되고 왼쪽 부분은 인장 응력이 발생되는 형태의 이러한 응력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편심이 작용하는 우리가 단주에 대해서는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모먼트가 작용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는 편심되어 있는 거리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 P는 편심 하중 그 다음에 모먼트는 우리가 이 편심 하중에다가 편심 거리를 곱한 P 곱하기 A라고 하는 편심 모먼트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그러니까 하중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능력을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시그마 1은 우리가 단면적분에 자, 작용하는 하중 A분의 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C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먼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 있습니다. 이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2라고 나타내고, 자, 이 시그마 2는 자, 단면 개수분의 자, 굽힘 모먼트 해가지고 Z분의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중 P에 의한 응력 시그마 1과 모먼트에 의한 응력 시그마 2를 합성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최대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맥시멈은
우리가 자 하중 P에 의해서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 1과 그 다음에 굽힘 모먼트에 의해서 작용하는 편심 모먼트에 의해서 작용하는 자 시그마 2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이 합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그마 1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면적 분에 자 작용하는 하중 A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시그마 2 자 편심 모먼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먼트는 응력은 자 Z분의 M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자 A분의 P 그 다음에 우리가 Z분의 M은 우리가 이 단면 개수는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 곱하기 끝단 거리 끝단 최외곽 거리라 그러죠. 최외곽 거리 E1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단면 개수라고 하는 거는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자 최외곽 거리 y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자 요 z값 대신에 자 y분의 i를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는데 분모니까 역수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i분의 자 y 대신에 여기에서는 E1으로 우리가 아까 오른쪽 최외곽 거리를 E1으로 표시했으니까 E1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모먼트는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으니까 P 곱하기 편심거리 A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I분의 PAE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 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루트 A분의 I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다시 우리가 표시하면 I는 AK의 자승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단면 2차 모먼트 I 대신에 AK의 자승 최소 회전 반경을 우리가 이용해서 AK의 자승을 여기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분의 PAE1을 우리가 AK의 자승분의 PAE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P분의 A와 뒤에 있는 P분의 A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분의 P로 묶어서 자 앞에 1 플러스 K의 자승분의 AE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시그마 맥시멈 값을 구한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최소 최소 응력 시그마 1은 시그마 미니멈은 자 시그마 미니멈은 자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시그마 1은 A분의 P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시그마 2는 Z분의 M 이렇게 구하는데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분의 P에다가 Z가 아까 Y분의 I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Y 대신에 E2가 되겠죠. E2 그래서 E2분의 I를 넣어주면 자 I분의 PAE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I 값 대신에 A분의 K2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A분의 P 마이너스 A분의 K의 자승 분의 PAE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분의 P가 있으니까 A분의 P로 공통수로 묶으면 A분의 P로 묶으면 1 마이너스 K의 자승분의 AE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 응력 시그마 미니멈에서 자 K의 자승분의 AE2의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자 1-K의 자승분의 AE2의 값이 음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둥의 왼쪽에 발생되는 시그마 미니멈은 인장응력이 발생되어 들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둥의 단면 전체에 인장응력이 일어나지 않고 암축응력만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면 왼쪽 끝단 부분에서 응력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미니멈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편심거리 A를 우리가 핵심 또는 단면의 핵 또는 핵 반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편심거리 A를 우리가 핵심 또는 단면의 핵, 그 다음에 핵 반경이라 부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시그마 미니멈이 아까 0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시그마 미니멈 즉 a분의 p 가로 열고 1 k의 자승 분의 a e2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고로 즉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1 k의 자승 분의 자 a e2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자 결과적으로 자 핵 반경 a라고 하는 핵 반경 핵심 또는 단면의 핵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단면의 핵 a 값이 자 e2분의 k2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원형 단면과 사각 단면에 우리가 자, 핵 반경을 구하면 자, A 값, 자, 원형일 때 A 값은 8분의 D 또는 이게 이제 지름인데 이걸 반지름으로 나타낼 때는 4분의 R을 나타내더라. R이더라. 그 다음에 사각형 단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핵 반경 A 값이 6분의 B 또는 6분의 H. 자, 폭이 B고 높이가 H일 때 우리가 6분의 B 또는 6분의 H 값을 갖더라. 자, 보충입니다. 자, 핵 반경 또는 우리가 핵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최소 응력, 즉 시그마 미니멈을 0으로 하는 편심 거리를 말하며 자, 압축 응력만 일어나고 인장 응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시그마 미니멈, 즉 a분의 p 가로 열고 1 k의 자승 분의 ae2 값이 0이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a 값은 a는 자, 핵 반경은 e2분의 k의 자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은 자, 콘크리트나 벽돌, 주철과 같이 압축에 강하고 자, 인장에는 약한 재료로 만들어진 단주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돌, 뭐 주철이야 뭐 기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콘크리트나 벽돌은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기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건축이나 토목 쪽에 많이 사용되는 분야의 이 계산인데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콘크리트나 벽돌로 되어 있는 기둥은 대부분 압축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지을 때 어떤 위에 있는 어떤 보호를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기둥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둥은 구조물에서 위에서 받는 하중을 우리가 견디는 압축 하중을 받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한 부재로 주로 사용되는 게 콘크리트와 벽돌. 그래서 얘네들은 인장력에는 약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누르는 그러한 압축 능력에는 아주 강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주철과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러한 구조물에 아주 중요한 뜻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료들의 단면 핵심 내에 하중이 작용하도록 해야 된다. 자, 보충 핵심 편심 하중을 받을 때 응력 분포 상태를 보면 하중이 핵심 안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 미니멈과 시그마 맥시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압축 하중을 받게 되고 하중이 핵점에서 존재할 때는 시그마 맥시 그러니까 미니멈이 0일 때에는 우리가 여기 왼쪽 최하단 편심 하중이 이쪽 오른쪽에 작용하고 있을 때 중앙에서 오른쪽에 작용하고 있을 때 자, 시그마 맥시멈이 미니멈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맥시멈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핵심 밖에 존재하면 자 좌측 부분에는 우리가 인장 응력이 발생되고 오른쪽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 응력에는 강하지만 인장 응력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회전 핵심 반경을 핵 반경을 갖는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시그마 맥시멈 미니멈이 0이 되게끔 그러니까 A가 E2분의 K2가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심 하중을 받는 단주에서 단면의 핵을
중요시하는 이유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첫 번째 봐보겠습니다. 철제 기둥은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 약하므로 기둥 전체의 인장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 철제 기둥은 인장에는 강하지만 압축에는 약하므로 기둥 전체의 압축 응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콘크리트 기둥은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 약하므로 자, 기둥 전체의 인장 응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주로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력을 주로 받는 부재에 사용되는데, 자, 이러한 압축을 받는 데 주로 우리가 구조물에 사용되는 게 콘크리트 기둥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압축력에는 우리가 강한데 인장력에 약하기 때문에 기둥에 인장력이 발생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핵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봐볼까요? 콘크리트 기둥은 인장에는 강하지만 압축에는 약하므로 기둥 전체의 압축 응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건 반대말이죠. 자, 여기에서는 아까 철제가 아니고 주로 콘크리트. 자, 철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철제 스틸, FE의 스틸은 주로 자, 인장력에 강하죠. 인장력에도 강하고 압축력에도 강합니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는 주로 압축력에만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제 2번 그림과 같은 단주에서 편심거리 2의 압축하중 P가 80kN이 작용할 때 단면에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기 위한 2의 한계값은 몇 cm이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러한 단주가 있는데 편심 거리가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 집중하중 P가 80k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둥의 단면을 봐보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단면을 보면 자, 여기 폭이 60cm고 자, 여기 높이가 40cm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우리가 사각형의 우리가 핵 반경 구하는 식을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6분의 h 또는 6분의 b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원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원일 때는 8분의 d 또는 4분의 r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자, 폭이 60이고 높이가 40인데 자,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분의 h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자, 아까 폭이 60이니까 6분의 60에서 10cm. 그러니까 이 값이 10cm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표시된 사각형 단면의 짧은 기둥에서 자, 이 값, 자, 우리가 이 편심 값이 2mm가 되는 곳에 자, 100kN의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되는 최대 응력은 얼마이냐? 자, 이 단면을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폭이 2.5cm이고 높이가 5cm이다. 자, 요게 이제 사각형 형태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둥인데, 자, 편심이 2mm고, 그 다음에 100kN이 작용하고 있다. 최대 응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풀어봤듯이 시그마 맥시멈 우리가 최대 응력 여기에서 우리가 압축하중 100kN이 작용하고 있으면 자, 왼쪽은 미니멈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맥시멈 응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제일 클 때 우리가 최대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시그마 맥시멈은 자, 원래 평균 응력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가 100kN이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균 응력 그러니까 A분의 P 더하기 우리가 요 편심 하중에 의한 자 모먼트 값을 더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Z분의 M 이렇게
해서 시그마 2 값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데, 자 시그마 1 a분의 p는 우리가 단면적이 자 2.5cm니까 0.025m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5cm면 0.05m, 그러니까 단면적은 0.025 곱하기 0.05. 그 다음에 우리가 작용하는 하중은 100k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100kN이면 우리가 100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킬로 뉴턴인데,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줬다는 얘기는 메가 뉴턴으로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죠. 메가 파스칼로 응력을 구하는 거니까 메가 파스칼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줬고, 더하기 자 여기에서 z 값은 우리가 단면 개수값 6분의 bh의 3승 이렇게 구하죠. 6분의 bh의 자승. 그래서 우리가 z값에다가 m은 우리가 p 곱하기 거리 2값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자 이 식을 정리했더니 자 0.05 곱하기 h가 0.025의 자승분의 6 곱하기 100 곱하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거 100kN을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가지고 곱하기 이 값이 자 이 값이 2mm니까 0.00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미터로 나타내려면.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118.4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 z분의 m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단면계수 6분의 BH의 자승,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 곱하기 A 요 값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쓴 건데, 자 요걸 여러분들이 식으로 이렇게 쓰고 나서 그 값들을 이렇게 각각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과 같이 나오더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제 4번 정사각형 단면의 짧은 기둥에 그림과 같이 측면에 홈이 파져 있다. 도심에 작용하는 하중 P로 인하여 단면 MN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은 홈이 없을 때 압축응력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해석을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홈이 있고, 자 중앙에 우리가 P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단면은 자 폭이 A고 높이도 A 정사각형이죠. A 단면의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면은 우리가 여기에 면은 우리가 2분의 A만큼이 여기에는 있고 이 2분의 A만큼은 요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우선 홈이 없을 때 응력은 우리가 시그마 C, 그러니까 압축 응력은 A분의 P인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홈이 없을 때는 요 단면적이 자 A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자승분의 P가 되고, 자 홈이 있을 때 응력은 편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시그마 맥시멈은 시그마 평균 응력에다가 압축 응력에다가 우리가 모먼트에 의한 응력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 A분의 P 플러스 Z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A분의 P는 자 단면적이 우리가 절반만 있으니까 A 곱하기 자 2분의 A 2분의 A분의 P 플러스 자 6A 그 다음에 2A의 자승분의 P 곱하기 4A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더니 A의 자승분의 8P더라.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요 A의 자승이 우리가 단면적이죠. A고 A분의 P는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자 8 시그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압축응력이니까 8 시그마 C 해가지고 자 압축응력은 몇 배인가? 8배라는 얘기죠. 8배 8 시그마 C. 원래는 우리가 시그마 C로 이렇게 홈이 없을 때는
자, 압축응력이 시그마 C인데, 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니까 압축응력이 8배로 증가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